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하냐면은 관료들 아니면은 이렇게 떨거지들. 변들이 떨거지들. 문제는 뭐냐면 진짜 경제가 시스템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누가 추스려 일으켜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윤석열 씨가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두 번 보여준 그런 것과 같은 행태를 되풀이한다라면 설령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게. 소장님하고 유튜브를 같이 하시면 될 텐데. 뭐 좋죠. 뭐 그런 기회가 된다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물거리 이순신 프로젝트 시정토크 4월 20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개각과 관련된 정치 이슈를 가지고 해보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개각이 있었죠. 청와대 일부 하고 총리는 김부겸 씨가 총리가 됐고 장관들은 대부분 이렇게 뭐 이렇게 승진했다고 하나요? 내부에서 이렇게 뭐 이런 장관들이 된 것 같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이철희 씨가 된 게 약간 특이하죠. 정권 이제 말기잖아요. 예. 정권 말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서울 부산이라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도시 대도시잖아요. 예. 그런 이제 대도시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문재인 정권 이제 말기 퇴임 준비를 위한 이제 그런 이제 뭐 조치 어떤 준비라고 봐야 되죠. 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도 그 임기 중반부터 사실상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죠. 노무현 정권 때는 그냥 난타를 당했죠. 예. 그냥 그 뭐 야당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노무현 그 지지 세력들까지도 등을 돌릴 정도로 그 장관들은 그 당시에 장관들은 시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킬 사람이. 그럼 하라고 해도 다들 사절하고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어차피 승진 안 되고 승진이 안 되는 이제 그 관료들 관료. 예, 관료들 중에서 승진 안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쨌든 족보에 좀 올리고 가문의 영광을 좀 이렇게 이름이라도 좀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예. 억지로 시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완전히 그냥 기능마비에 빠져버렸죠.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정부가 이렇게 작동을 못한 상황에서 이제 김은태 씨가 당대표를 하고 김은태 씨가 이제 당대표를 하면서 특히 그때도 부동산 문제가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뭐 대책을 뭐 좀 강구를 한 해 만에 이렇게 하고 뭐 저한테도 그때 연락도 오고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도 연락이 오고 당시에 이제 김은태 씨도 연락을 해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나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이제 정말로 이렇게 개차반이 아니라고 조금 뭐 그런 인식이 된 약간의 뭐 어떤 점에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의 노무현 스타일의 조금 약간 비슷한 김부겸 씨가 이제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가서 떨어질 거의 승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제 선거에 나가서 계속 했잖아요. 예. 김부겸 씨도 이제 대구 가서 이제 그런 걸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이른바 그 민주당 안에서는 김근태 씨나 김부겸 씨나 약간 이미지가 겹쳐요. 예. 약간. 그러니까 과거 이제 운동권의 이제 그 뭐 거의 대부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근데 이제 김부겸 씨는 약간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있어요. 김근태 씨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명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김부겸 씨는 약간 어정쩡해요, 이 사람은. 맞아. 어떤 기회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누구하고 같냐면 저기 그 국민의힘 이제 새누리당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남경필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회색지대 분자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소장파 뭐 사람하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 씨도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총리 이제 물론 이제 뭡니까 행자부 장관을 한 것도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들러린 거예요. 막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뒤치다거리하는 들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김부겸 씨가 자기가 뜻이 있었다라면 이런 이게 들러리는 걸 다 알거든요. 뻔하거든요. 예.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영감생이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오겠느냐. 예. 이거라도 감지덕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주류가 아니에요. 예.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이 사람도. 그러면서 기회주의적인데 행태를 회색지대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밀리면은 원희룡이나 남경필이나 이런 저런 사람들이 또 누구죠?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이 푹 떠요. 아, 비주류. 예, 비주류가 푹 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예. 이용을 해먹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람막이를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득세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밀어내요, 그 주류들이.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비주류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뒤시닥거리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감지덕지가 된 거예요. 그런 모양새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총리 한 게 그냥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들러리고 그걸로서 이제 김부겸 씨의 정치적인 생명도 끝이고 이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이제 스스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학생운동 할 때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이 사람이 재주가 있었던 걸로 저는 봤어요. 말도 잘하고 그랬다고 예, 하네요. 엄청났어요. 이 사람의 그 말재주는. 유시민 저리 가라. 째리도 안 됐죠.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막강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 문재인 정권은 아예 그냥 그 밥그릇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내각은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관료들한테 니들 알아서 해 하고 맡겨놔 버렸어요. 처음에 그 누구죠? 김상조나 아니 저 누구죠? 장하성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못 모르고 막 엉터리로 막 소득 주도를 못 하고 이렇게 설치다가 누구지 그 김동원인가 누구죠? 김동현인가? 김동현. 관료하고 또 둘이 이제 막 치고받고 대판 싸움질 하다가 끝나버렸고 싸움질하고 끝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이 되니까는 이제 전부 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이렇게 친문 세력들이 그 책임을 안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 관심이냐면 청와대에 관심. 청와대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아. 비서실에 가서 정부 가서 장관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권 초기 때는 실세들이 들어가잖아요. 내각에.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개판이 되니까 책임을 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뒤집어 쓴다 이거예요, 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누가 가냐면은 관료들 아니면은 떨거지들. 변들이 떨거지들. 그러니까 변창 같은 사람 떨거지 들어가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못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경제가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놈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한테도 너 이렇게 뭐 이렇게 왜 그따위로 했어라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못 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이미 이제 뒷골방에 들어앉은 이제 뭐 이렇게 꼭두각시에 불과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제 뭐라고 시비를 못 걸어요.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라고 사실 이거 내가 그랬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제 개판을 친다 이거예요. 거기서 입법을 하고 예산도 다 짜고 하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오로지 선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뭐고 관계없이 선거 때 나한테 지들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안정시키는 게 제1의 목적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왕조시대 때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 편안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근대 국가 들어와서도 어쨌든 경제를 안정시키지 못하면은 뭐 무슨 체제든 무슨 권력 구조건 무슨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공산주의가 뭐거든 간에 다 망가졌죠. 경제가 망가지면 권력이 뭐고 다 망가져요. 나라가 망가져버려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막 지금 있잖아요. 경제 망가진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 경제가 망가져서 망해버린 소련도 있고 쿠바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그 남미 국가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슬람 국가들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이념이나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이 국가를 이렇게 떠받쳐주고 발전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그 경제적인 삶을 해결해주지 못하면은 어떤 이념이건 어떤 사상이 어떤 체제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지금 그 경제 문제는 이제 각자 도생 그런 느낌이 팍팍 안 납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서 정치가 어떤 경제에 관련한 또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삶과 관련한 노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거 문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합당하고 상식적인 정책 대결을 할 수 없는 게 첫째는 능력이 안 돼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정책 대결을 해온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정책 대결을 해가지고 그걸 실제 실행에 옮겨서 성과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대결을 해온 적도 없고 성과를 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국민들도 뭔가를 뽑아야 되는데 뽑으려면 기준이 뭐예요? 너 이런 정책을 약속을 공약을 내세웠지 그거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성과로서 내가 평가를 할 거야. 근데 평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놈이 뭐 했고 서로 이제 막 조작하고 난조하고 그냥 흑색 공격하고 이게 지금 거의 극단적인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끝까지 갔다. 여기 끝까지 갔으면 좀 바뀔 조짐이 붕괴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붕괴는 이렇게 필연이라고 보여져요. 문제는 그걸 다시 누가 추스려 일으켜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씨가 많은 이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막연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포기, 니네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돼. 근데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그냥 막연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안철수에 대한 그 막연한 관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철수 씨가 망가진 것은 뭐였습니까? 그 막연한 관심에 자뻑이 빠져가지고 무능한 거였죠. 국가를 경영하는 게 정말로 이렇게 고도의 전문적인 이렇게 국가 경영력, 정책 능력과 세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씨가 계속 제가 강조해서 되풀이하지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기존 정치권과 만약에 편을 먹는다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기존 정치권에서 이렇게 철새나 팔방미인으로 이렇게 내가 뭐 그 대통령을 키워낼 거야, 만들어낼 거야 하는 그런 설레발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킹메이커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같이 어중이또중이로 그냥 얼싸덜싸 하면 그걸로 또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예요. 물론 둘 다 중요한데 윤석열 씨가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 아마 윤석열 씨가 불행할 거예요. 비참해질 거예요.
민주주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민주주의를 해결하고 설치는 순간 경제는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계속 망가져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장악하고도 이렇게 민주주의가 개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씨가 제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위기적인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순신 프로젝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이미 이렇게 다 많이 거의 대부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정말로 함께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국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뭔가 봉사를 대선 출마를 통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만약 그렇게 못한다라면 거의 저는 거의 윤석열 씨가 망가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아직 뭐 이렇게 많은 이제 시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씨가 이제 가끔 하는 행보를 보면 윤석열 씨가 뭘 알고서 그런 행보를 하겠습니까? 밑에 팀인들이 있겠죠. 예, 뭐 그 팀들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예. 그런데 그 하는 행보가 기존 정치권과 하등에 다를 바 없는 구태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지금 정치적인 액션을 이렇게 취한 게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이렇게 완전히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윤석열 씨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대권 출마 관련해서 대선 출마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두 번 보여준 그런 것과 같은 행태를 되풀이한다라면 설령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게. 소장님하고 유튜브를 같이 하시면 될 텐데. 뭐 좋죠. 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좋죠. 예.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논평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